수요일 아시아 증시는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미국과 유럽이 관세 협상을 재개했다는 소식에 미 증시가 상승 탄력을 보였지만 아시아 증시는 오후장 들어서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넘게 상승했다는 소식에 일본 증시의 반도체주들이 시세를 내주고 있고요. 여기에 엔저까지 더해지면서 니케이 지수를 밀어올리고 있지만 대다수의 종목들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니케이 지수는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고요. 0.2% 상승하고 있습니다. 요 며칠 중국 증시를 보면 거래 대금이 급감하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 상승 테마나 업종별 순환매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움직임의 지수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테마별로 보면 어제 강했던 2차 전지, 금융, 오늘 차익 실현 나오면서 하루 만에 하락 전환했고요. 부동산과 리튬, 철근 쪽에서도 모조리 약세입니다. 그 속에서 어제 하락률 최상위단에 위치했던 비아디를 포함한 자동차주가 시세를 내주는 모습이네요. 오늘장 갈피를 못 잡는 상해지수, 현재는 0.1%로 아슬아슬하게 빨간불 켜대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규율 법안인 지니어스 법이 미국 상원의 첫 문턱을 넘긴 가운데 홍콩도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스테이블 코인 패권 경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법 시행은 올해 하반기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법안이 중국의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염두에 둔 전략적 포석이란 해석까지 제기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본토와 외부로 있는 홍콩의 역할을 감안을 했을 때 이번 조치는 미국 달러 디지털 패권에 맞서는 새로운 실험으로 풀이된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런 이슈와 함께 홍콩 증시 관련주들이 부각되긴 하지만 일단 오늘 시장은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는 모습입니다. 업종별 차이까지 좀 두드러지는 모습인데요. 게임과 스마트폰, 에너지 이런 테마는 상승하는 반면에 어제 강했던 제약과 금융 그리고 일부 기술주들이 밀리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저점을 찍고 상승세를 좀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0.4% 하락하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의 상승 영향을 고스란히 받아내는 대만 가권 지수입니다. 반도체나 대형주들 위주로 올라주면서 장 초반에는 21,600포인트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요즘 대만 증시를 보면 상승 탄력을 오후까지는 이어가지 못하는 모습이고요. 그러면서 벌써 이번 주 내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21,300포인트를 저지선 삼아서 오후장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이번 하락장 배경에는 바로 대만 달러 강세가 꼽히고 있죠. 대만 달러가 미국의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면서 수출 관련주들의 매도세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 점 체크해 보시고요. 현재 대만 가권 지수 0.02%, 강보합권 내에서 21,34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인도 증시까지 살펴보시죠. 인도의 GDP가 연내 일본을 넘어서 세계 4위로 올라설 거라고 인도 정부 싱크탱크 소속 경제학자가 예상했습니다. 지난달 IMF가 발표한 세계적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토대로 올해 인도의 성장률은 6.2%, 명목 GDP는 올해 말 기준으로 4조 1,870억 달러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0.6%에 불과하면서 인도가 근소하게 앞설 걸로 예상했는데요. 이런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인도 증시는 2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0.1% 하락하면서 81,400선은 지지해주는 모습이네요. 지금까지 아시아 주요 증시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 주 일본에 아주 중요한 이슈들이 많습니다. 한번 알아보죠. NH투자증권 김채윤 책임연구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책임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채윤입니다. 네, 일본이 이 초장기 국채 발행 축소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오늘 엔화 약세, 달러 강세, 그래서 우리 환율도 지금 1,470원대로 상승한 상황 이렇게 된 거죠. 국채 수요가 줄면서 국채 금리가 지금 올라 버렸고 이게 부담이 되니까 발행을 아예 줄이겠다라는 겁니다. 마침 오늘 일본 국채 40년물 입찰이 있었는데 2024년 7월 이후 최저 수준의 응찰이 이루어졌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최근의 급등은 투자자 수요 감소 그리고 20년물 국채 입찰 부진에 기인한 걸로 분석이 되는데요. 특히 전통적으로 일본의 JGB를 사주던 일본의 생명보험사들이 장기채 보유를 좀 줄이기로 결정을 하면서 수요가 급감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생명보험사들이 이 국채 보유를 줄이기로 결정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본 규제 강화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사들은 장기 부채도 같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자산과 부채 간의 만기 불일치, 그러니까 즉 듀레이션 갭을 관리하려고 장기채를 매수해 왔는데 금리가 상승해 버리니까 장기채 가격 변동성이 좀 커지면서 이런 전략 효과가 좀 미미해지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이 재무성이 30년, 40년물 국채 발행 규모 축소를 좀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말씀 주신 대로 40년물 금리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발행 축소 가능성은 시장의 금리 상승 압력을 좀 완화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은 하고 있지만 앞으로 국채금리 변동성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다음 달에도 또 BOJ와 일본 당국이 국채 관련해서 계속 대책을 쏟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시나리오가 예상이 되십니까? 네, 맞습니다. 일본은행 BOJ는 6월 16일, 17일에 예정된 정책회의에서 국채 매입 속도 조절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고 2026년 이후부터는 채권 매입 축소 계획을 좀 검토 중에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유동성 확보와 금리 안정을 위해서 BOJ에게 이제 초장기채 매입 확대를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까지는 시장 혼란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 개입과 같은 긴급 조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처럼 좀 매입 확대에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할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일본이 국채 발행을 줄이겠다는 이유가 이제 금리 부담 때문이니까요. 그 얘기는 BOJ가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서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엔화 강세를 우리가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될까요? 이게 방향성 자체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엔화 강세가 맞습니다. 네. 일본의 장기금리 상승은 엔화 강세 요인이기도 하고요. 천천히는 진행이 되겠지만 일본은 금리를 올릴 거고 미국은 금리를 내리는 정책이 맞물리면서 양국 간의 금리 차는 축소될 겁니다. 그러니까 즉 엔화는 강해질 거다. 그래서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같은 전략의 매력은 좀 감소한다. 오히려 캐리 트레이드에는 환차손을 입을 수 있는 리스크가 좀 크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단기로만 보자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트럼프 관세에 따른 기업 수입 압박이나 자국 내 소비 침체나 최근 GDP 하향 조정 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양국의 금융 정책은 좀 완만하게 천천히 진행이 될 거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단기적으로는 엔화의 약세 압력은 지속될 수 있지만 방향성 자체 중장기로 보자면 엔화는 강세 방향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관세 협상 이슈도 지금 업데이트된 소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10조 원어치를 구매하겠다 이런 제안을 했다고도 하고 또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도 400조 원 규모 미일 공동 국부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또 US 스틸도 결국에는 19조 원 주고 일본 제철이 인수하기로 했고요. 미국 조선업을 재건하기 위한 공동 펀드도 지금 제안을 했다고 하고 역시 참 돈이 많은 나라라서 그런지 스케일이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관세를 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맞습니다. 조금 어느 정도 희망이 보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일본 정부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약 1조엔 69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반도체 제품을 구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소프트뱅크 그룹의 손정희 회장이 국부 펀드 설립을 좀 제안했다 뭐 이런 상황인데 지금 소프트뱅크 그룹의 손정희 회장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AI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는 대규모 스타게이트 사업도 같이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에게 이 제안이 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도 이제 다음 달부터 미국과 협상을 잘 해나가야 될 텐데 일본이 너무 치고 나가서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NH투자증권 김채윤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아시아 증시 주요 뉴스입니다.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 샤오미가 올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매출은 1,113억 위안, 순이익은 106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7%, 64% 급증했습니다. 지난 4월 한 달간 인도에서 미국으로 수출된 아이폰이 중국산 아이폰의 3배를 넘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미국으로 출하된 인도산 아이폰은 300만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6% 증가한 가운데 애플이 탈중국 가속화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를 기존 3.5%에서 3.25%로 6연속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관세 정책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으로 뉴질랜드 성장 전망이 하향 조정되는 가운데 금리 경로가 3% 미만으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짙어졌습니다. 호주의 4월 CPI가 전년 동기 대비 2.4%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호주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주요 뉴스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